지금 제가 파주에 있는 그 시나시크밸리 아파트에서 분양받아서 11년째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가 분양가보다 한 1억 가까이 떨어진 상태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신랑이 서울로 출퇴근을 해서 네. 조금 그 경의선 라인으로 네. 탄현역 근처에 있는 제니스로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면 어떨까 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두산 위브 더 제니스로 네네. SBS 탄현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무님께서 소견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네. 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분양할 때의 약속이라는 게 살짝 빗나간. 그 얘기는 실제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안에 학군까지 끼는 이런 구조로 가기로 했었는데 네. 학군이 형성이 안 되는 이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약속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좀 불확실해지는 이런 구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변에 추가적으로 어떤 공급량들이 좀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바로 밑에 파주 운정지구의 아파트들이 막 분양시장에 들어가 버리는 아파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큰 이런 구조의 파주 운정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자꾸 한눈 팔게 만들고 이 서울 쪽에서 나오시던 분들이 여기까지 안 들어오고 파주 운정에 좀 머물러 버리는 이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체적으로는 시행 주체의 약속 이행이 안 되면서 미래가치 단지 미래가치가 좀 저평가되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분양시장과 신개발 시장이 함께 이렇게 아우러지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뭐 풍선 효과, 낙수 효과, 뭐 핀셋 정책에 의해서 여러 지역들이 막 너나 없이 어깨를 막 밀치어가면서 가격대가 올라가는데 여기만큼은 근간 한 7년, 8년, 저는 좀 길게 보면 한 11년 가게 입주 시기부터 여기 안 올랐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곳이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바깥 분이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조에 지금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탄현 쪽으로 이사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그런데 탄현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우리 지금 가고자 하시는 그 지역도 똑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여기나 거기나. 도찐, 개찐이라고 하잖아요. 도끼리냐, 개끼리냐, 윷놀이에서 가봤자 한 칸 더 가냐, 두 칸 더 가냐, 이런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지금 팔고 그쪽으로 간다면 이거 팔 때 양도세는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하지만 이제 이사 비용, 그 다음에 부동산 복비, 그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 때 또 사들이는 비용, 그 다음에 부동산 복비, 기회비용이 10% 이상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탄현으로 갔을 경우에 탄현의 어떤 미래 가치가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니다. 거의 도찐개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곳을 팔고 만약에 나는 좀 이사를 가야겠다 그러면 탄현에서 조금 안으로 가서요. 고향에 뭐 능곡이나 대곡 행신 쪽 이쪽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조금 융자를 좀 끼더라도 무리를 하더라도 원흥 삼성 지축 이쪽 향동 쪽 아니면 은평구 쪽 안으로 좀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면 지금 파주에서 탄현 쪽으로 가는 거는 기회비용만 발생되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계속 눌러만 있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청 자리 잡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지금 교통호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윤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교통호재에 의해서 오히려 서울의 접근성이 탄현보다는 저는 오히려 여기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교통호재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서울 바로 옆쪽이죠. 국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구조. 이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탄현보다는 여기가 올라가는 폭이 조금 더 도찐개찐 하겠지만 도찐보다는 개찐길로 가지 않을까. 도길보다는 개친 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조금 더 오른 상태인데 기회부양이라는 거를 저희가 발생시키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여기는 오른 만큼의 10% 올랐던 20% 올랐던 오른 금액에 내가 수익 차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탄현으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10% 올라도 똔똔입니다. 똔똔이라는 게 좀 그렇고요. 같은 갯길이다. 네. 같은 어떤 저울에 무게가 주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둘 다 안 올랐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를 좀 누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봐가지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수의 계절이다. 긴 겨울 네, 시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올라타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정 단계를 좀 보고 원흥 삼성 지축이나 향동 지구 혹은 대곡이나 능곡 쪽으로 고양시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시는 게 화정동 쪽이나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 겸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말이죠.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네. 제 생각이 또 예전에 또 어떠한 오래 부동산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과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해라. 그리고 그게 메시지가 좀 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눌러 앉게 됩니다. 발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부동산 아니다 싶으면 또 팔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인데 아까 기회비용도 말씀해 주셨고 네네네.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전문가의 어떤 소견도 필요한데 갈아타기 전략, 최선의 갈아타기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네. 결혼과 부동산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긴 시간으로 가는 게 안 맞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좀 일부 맞는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결혼을 해서 어떤 사랑의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가정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라면 결혼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둘이만 살 것 같으면 결혼보다는 연인으로 평생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수익과 차익이 안 난다면 갖고 있지 않고 네. 임대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 부동산의 주택 시장이 마치 연인으로 남는 게 낫는 이런 구조는 맞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보유세, 갖고 있다가 팔았을 때 양도세, 또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로 넘어갈 때의 취득세의 어떤 굉장히 많은 징별적 과세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남의 거를 좀 빌리는 이런 시장.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사는 것보다는 더더욱 임대 시장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구조. 네. 그러니까 전월세가 더더욱 특히나 이제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 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네. 혹은 수익과 차익을 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연인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 소유의 개념. 어떤 미래의 가치의 개념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혼인 보여지거든요. 신고해야죠. 맞습니다. 전입 신고하고 도장 찍어야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동산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의 시장, 지금 건물의 시장은 상가도 장사가 좀 안 되고 수익률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 시장을 가져가자니 부담이 너무 커지는 구조. 부담을 갖고라도 가져갔을 때 차익을 봤을 때의 이익이 나야 되는데 네. 그 차익 부분조차도 세금으로 양도세로 다 내야 되는 이런 네. 구조이기 때문에 건물의 시장은 지금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오히려 일자리가 나고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의 토지 시장을 좀 봐야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막대한 자산들이 지금
돌고 있고요. 유동자금들이 돌고 있고 또 경기 자체가 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부양으로 지금 풀려지고 있는 이런 상태. 네. 그리고 경기 전반적으로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주가가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라 네. 지금 쏟아진 시장, 자금의 시장, 그 다음에 어떤 미래의 희망으로 지금 주가가 지금 떠받쳐지고 있는 이런 시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장이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죠. 그 시장을 저는 건물의 시장, 주식시장 저는 안 보고 저는 토지 시장으로 봅니다. 토지 시장에서도 아이를 낳고 미래의 가치가 있는 시장, 즉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토지 시장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2번 정도 오늘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토지 시장, 즉 직장이 많은 곳에 그 근처에 토지를 공략해라.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그래도 토지 규제는 들어오진 않았네요, 그죠? 토지 규제를 뭐 하더라도요. 네. 일단은 미래 가치가 좀 높은 지역의 땅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전으로 보더라도 저는 갖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